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오늘 도태호 변호사께서 이 JTBC의 손용석 기자를 모해 증거 인멸 혐의로 형사 고발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앵커지만은 법은 정말 잘 몰라서 아예 도태호 변호사를 직접 모시고 이 모해 증거 인멸 혐의가 뭔지, 왜 고발을 하신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도태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뭔가요? 모해 증거 인멸 혐의?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고발한 것은 아니고 네. 네, 곧 고발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그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네네. 관련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국과수에서 만든 그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이게 어디서 거기에서, 나온 건가요?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 PC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태블릿 PC에서 뽑아낸 거군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context.db라고 좀 나옵니다. 확대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너무 글씨가 네. 작아서 예, 제목에 않습니다. 이렇게 context 2.db라고 나오는데 db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ntact는 그 전화번호부,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수정 일자가 나오는데요. 그 수정 일자가 10월 24일 그 JTBC가 아직 자신의 수중에 들고 있던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보여주는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그 노란 부분을 키워보면요. 이번에는 그 DB 다음에 복잡한 문자가 써져 있는데 예. 아래쪽에 표시된 것과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개별 연락처라고 합니다. 이 개별 연락처들이 상태가 삭제, 딜리티드 된 것으로 나옵니다. 누군가 그러면 태블릿 PC 안에 있는 그 정보를 네. 고의로 삭제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수정 일시를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10월 22일, 22일, 22일. 날이네요. 예, 그래서 22일부터 24일까지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요 화면은 네 번째이고요. 세 번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추출한 것입니다. 예, 예. 엑셀 자료로 모두 모아보면 이렇게 31건, 총 31건의 연락처가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일시에서 22일에서 24일에 걸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날짜를 보게 되면은 JTBC에서 태블릿 PC를 확보한 다음에 삭제를 했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JTB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 예. JTBC가 갖고 있었고 분석해 왔다고 주장하던 그 기간입니다. 아직 검찰에 제출하기 전. 그래서 이번에 그 밝혀진 것으로 네 번째 마지막 화면인데요. 그 부분 그 노랗게 쳐진 부분의 중간을 보시면 텔레포니.db라고 나옵니다. 왼쪽입니다. 거기서는 이 텔레폰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예. 문자 메시지나 카톡 내용 등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WAL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소한데요. 그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것은 Write Ahead Log라고 해서 예. 어떤 것을 수정할 때 그 직전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수정 일시를 보시면 10월 22일 역시 JTBC의 수중에 있을 때에 저 텔레포니라는 카톡 메시지 등이 주로 저장된 것이 그 수정되었고 그 크기가 보시면 15만 6천 바이트에서 그 위에 보시면 13만 9천 바이트 가량으로 17,000 바이트 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17,000자 가량의 카톡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JTBC는 그렇다면은 예. 태블릿 PC에서 도대체 저 카톡 메시지를 왜 삭제한 겁니까? 예, 그래서 모해라는 그 용어가 붙어 있는데요. 모해라는 것은 증거를 단순히 위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위조할 때 그것을 모해 증거 위조.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락처의 정보 그리고 카톡 메시지의 내용 이런 것은 그 태블릿 기기의 실사용자를 밝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들입니다. 예. 따라서 그 실사용자를 JTBC는 아예 처음부터
최순실 씨, 최서원 씨라고 단정 내리고 나갔었는데요. 만약에 저 정황을 보시면 실사용자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고의로 삭제되고 있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JTBC가 기존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다라고 또 뭐 말은 좀 바꿨습니다. 그거 갖고 뭐 원고를 수정하진 않고 뭐 들고 다녔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말을 바꾸긴 했었는데 어쨌든 JTBC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오류가 생기는 건가요? 모순이 생기는 건가요? 네, 특히 이 그 조작 위조와 관련해서는 네. JTBC는 다운로드를 받거나 데스크탑에 띄우기 위해서 혹은 그 태블릿 PC를 껐다가 켤 때 자동 업데이트되는 등의 변경은 일어난 것이 있지만 네. 자기들이 그 내의 내용을 뭐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은 절대 없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주장해 예.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수 보고서에서 IT 전문가들에 의해서 물증으로 그러한 고의 삭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하시겠다. 네, 네. 그런데, 고발할 정황은 예.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손용석 기자라는 분을 갖다 고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JTBC에 따르면은 네. 손용석 기자 팀장이죠. 팀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더라도 본인 손용석 팀장과 다른 두 사람의 기자가 네. 총 3명이 이 태블릿 PC를 22일, 24일 저 기간에 들고 있으면서 분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용석 기자에게 네. 지금 고발하실 어떤 핵심 혐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그 손용석 기자와 그 다른 두 사람, 즉 태블릿 PC를 그 기간에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저 고의 삭제 정황에 대해서 증거 위조의 혐의가 상당히 위조. 뚜렷하다고 보이죠. 그걸 삭제 인멸이라고 하죠. 고의로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모해 모해 증거 위조죠. 인멸 혐의. 네. 도대체 JTBC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손용석 기자라는 이 팀장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을 하시게 되면은 조사가 좀 되겠군요. 네, 네, 네. 이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금주 내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모쪼록 이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고 또 그 태블릿 PC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쭉 이어지는 뭐 그 원인이 전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발점이 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